계신 종목을 재빨리 분석해 친절히 안방까지 전달해드리는 종목 퀵 서비스 최은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동석입니다. 예, 이번 주는 추석 연휴에 개천절까지 겹쳐서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휙 지나간 것 같은 게 벌써 금요일이에요. 네. 강동석 아나운서, 네. 이번 주말에는 뭐 계획 있으세요? 이번 주말에요. 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불꽃 축제가 열린다고 해요. 맞죠. 그래서 가볼까 예. 생각 중인데요. 혹시 최원정 아나운서 함께 가실래요? 자, 올해로 네. 10회째인 서울 세계 불꽃 축제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이 모이는 세계적인 대규모 행사라고 하는데요. 네. 저랑 같이 가고 싶으시다고요? 네. 불꽃 시절을 아주 잘 볼 수 있는 명당 자리가 몇 군데 있다고 하거든요. 네. 예약을 해두시면 제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같이 가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강동석 아나운서 빨리 여자친구 만드시라고요. 가주실 거죠? 이번에는 제가 꼭 가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친구들 보고 있나? 네, 하늘을 멋지게 수놓은 불꽃 축제처럼 또 여러분의 또 수익률도 빵빵 터지시길 바라면서 오늘 종목 퀵 서비스 불꽃 같은 열정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그 불꽃 같은 열정이 오늘 증시에 반영이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 불을 켜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오늘 2000선을 회복하며 강하게 출발했는데 지금은 다소 오름폭을 줄인 상태입니다. 1998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장중에 순매도로 돌아선 점이 원인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오늘 3분기 영업이익이 8조 원을 넘어섰다는 호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옵니다. 현재 0.5%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좀 살펴보죠. 오늘도 네. 역시 의료정밀 업종이 가장 강한데요. 어제는 미래산업이 상한가였는데 네. 오늘은 DI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DI는 싸이의 아버지가 대표이사로 있다는 회사인데요. 네. 국제가수 싸이가 YG 대신에 아버지 회사에서 활동할 수 있다. 이런 소식이 좀 들리나 봐요. 네. 그래서 상한가로 간 것 같습니다. 역시 의료정밀 업종의 강세를 이끌고 있고요. 네. 코스닥은 오늘로써 나흘째 상승입니다. 네, 예. 환율이 연 저점 1111원이 또 깨지고 111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 환율 흐름도 확실하게 좀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예. 종목 퀵 서비스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로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가격, 또 궁금하신 점, 또 매도하실 종목도 함께 보내실 수 있고요. 02-3153-2610번 전화도 함께 열려 있습니다. 또 무료 문자로 별점도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릴게요. 예. 또 KT 올레 IPTV에서도 서울경제TV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도 종목 퀵 서비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두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중앙경제연구원의 남은호 원장 나오셨고요. 하나증권 안성지점의 소한섭 대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도 역시 종목 퀵 서비스 특별한 룰이 적용되는데 규칙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빠르고 실속 있는 상담을 위해서 한 종목당 100초 동안의 시간이 주어질 예정이고요. 또 전문가에게 친절한 상담을 받기 위해서 별점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서 한 달 뒤에 가장 많은 별점을 받은 별점왕을 선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담 받으시고 감사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무료 문자 번호로 꼭 전문가 이름 적으시고 별표도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9월 별점왕인 정태근 팀장님이셨는데 과연 10월 별점왕은 누가 될지 또 기대됩니다. 예. 또 별점을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소정의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릴게요. 예, 그럼 오늘도 역시 시청자 전화 연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청자가 연결이 됐다고 하거든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대한항공요. 대한항공이요. 예, 예. 예, 얼마에 몇 % 들고 계세요? 예, 오만공 220원 매수했고, 예. 네. 날짜는 9월 초승에 샀습니다. 9월 40%를 초에 가 있습니다. 사셨고요. 52,220원에 40%요? 네. 예, 예. 예, 현재 거래되는 가격은 48,000원 선입니다. 네. 예, 예, 예. 지금 조금 손실 구간이신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셨어요? 네, 오랫도록까지 있었다고 보는데, 너무 본전이 안 올라오고 이래서 예. 손절을 할까, 그러면은 올라올 수 있는 그 시기가 있으면은 기다리려고 그런 생각 중입니다. 네. 예, 대응은 좀 단기로 짧게 하실 생각이셨어요? 네, 원래는 그래 했었는데, 예. 생각하셨던 목표가가 있으셨어요? 네, 5만 한 2천 원 되면, 한 2,000원 정도 생각하셨고요. 예. 네. 네. 자, 이 종목은 남은 원장님과 함께 풀어드릴 텐데요. 먼저 유기내 전문위원단은 자문위원단은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고 있는지 그 의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한항공을 문의를 주셨는데요. 지금 화면상으로 보시듯이 네 분께서는 그냥 보유해도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한 분은 지금보다 더 사라는 의견, 다른 한 분은 단기 매도 관점을 주셨습니다. 남은 원장님과 대화를 좀 나눠보세요. 네, 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예, 9월 반갑습니다. 초순에 그 매수를 하셨고요. 네네. 예, 비중이 현재 한 40% 정도 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원래 예측하시기에는 한 몇 개월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나요? 처음에는 48,000원짜리를 샀다가 또 한 번 팔았습니다. 팔고 또 오른다고 텔레비에서 그러길래 실적도 3분기 실적도 좋고 이래서 50,220원에 500주를 샀습니다. 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해 드리면은요, 네. 손절매 가능성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아, 네. 네네, 계속 가져가시기를 우선 먼저 말씀해 드리고요. 네네. 지금 이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랑 원래는 단독 입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었다가, 네. 현대중공업이 이제 진입이 되었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인수가 되더라도 분명히 인수 가격은 좀 높아질 가능성이 많죠. 네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확실하지는 않지만 현대중공업이 실제 인수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것도 좀 불투명한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그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의 주가는요, 이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네. 지금 활주로를 향해서 계속 이제 운행의 어떤 방향을 잡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이제 눈앞에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최근 이제 여객 수요는 굉장히 좀 좋아졌는데요. 한 가지 좀 단점이 있다면 이 화물 물동량이 상당히 좀 많이 줄었다는 게 좀 유일한 단점으로 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 차원에서의 이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어떤 그 조정을 좀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이제부터는 이 카이의 인수 가능성 플러스 그리고 지금 글로벌 자체가 전부 다 유동성을 완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달러화도 약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예, 외화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대한항공이나 해운업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좀 이익 측면에서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 전체적으로 거래량도 조금씩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상승을 충분히 기대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상승을 하더라도 이렇게 단기간에 아주 빠른 템포의 상승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일정한 무릎을 좀 접어가면서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뭐 연말까지 목표치는 목표 가격은 한 54,000원에서 56,000원 라인 정도가 연말까지 나올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겠나. 55,000원 이상에서는 이쪽에 상당히 많은 매물이 또 포진해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정도에 한번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게 제일 뭐 합당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네. 손절매 가격은 한 46,000원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46,000원 하회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니까요. 이제부터 계속 좀 네. 홀딩 하셨다가 네. 네. 54,000원에서 6,000원 라인에서 한번 매도해주는 그런 전략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네, 잘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주가가 빠질 일보다는 오를 가능성이 더 많다는 말씀과 함께 56,000원, 7,000원 목표가 설정이 됐는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다음 주에 전화 드리죠. 예, AS에 드릴 건데요. 그때도 또 네.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전화 연결 받아봤고요. 네, 다음 문자도 소개해 드릴게요. 네. 2363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종목은 한국 타이어 월드와이드입니다. 적정 매수가가 궁금하다 하시는데요. 또 분할 상장 이튿날인데요. 소환수 대리님. 네. 지금 적정 매수가를 물어보시고 네. 지금 매수 타이밍을 노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이 한국 타이어 월드와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분할 상장을 재상장을 하고 신규 상장을 한 전일부터 해서 연말까지 해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 한국 타이어 주식과 한국 타이어 월드와이드 주식을 이렇게 교환하는 그러한 그 매매가 이제 자사주 교환을 위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 타이어의 주가는 조금 더 높은 것이 한국 타이어 월드와이드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데 상당히 유리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올해 연말까지는 주가 관리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긴 호흡으로 봤을 때 기업의 가치와 사업의 영역으로 봤을 때는 타이어 산업은 앞으로 자동차 전방 산업인 자동차 산업보다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투자를 위해서는 저가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한 번에 이렇게 기회를 노려서 사겠다라 하시는 것보다 네. 이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분할로 이렇게 매집해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재상장 이후에 신규 상장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동안 매매가 거래 정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기회비용을 놓치는 그러한 부분이 수급에서 작용을 해서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 주가가 밀리는 그러한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매수를 해도 괜찮은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 문자 주셨으니까 오늘부터 또 매수해도 될 것 같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예, 소환섭 대리님 오늘 수트가 굉장히 멋지세요.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금요일이잖아요. 예, 특별히 좋은 일은 없는데 예. 평소에 입는 그 목적들 정말요. 이렇게 슈퍼 가시는 거예요? 아니 동네 동네 슈퍼 이러고 출근할 때. 가시나요? 정말요? 예. 감사합니다. 세상에 한 분밖에 없다는 스타일리시한 우리 소환섭 네, 대리님이셨습니다. 예, 이분이 또 빠질 수 없죠. 이렇게 밝은 색깔의 재킷을 소화하는 사람 몇몇 없습니다. 남은 원장님 옷이 이거밖에 없어요. 농담이었고요. 종목 또 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위메이드 살펴드릴게요. 네. 위메이드는 전화로 문의가 들어왔던 종목인데요. 위메이드 66,000원에 30%를 사셨습니다. 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는데 어제 매수를 하셨다고 하고요. 빨리 손절해 버리는 게 나을지 불안하다고 남기셨어요. 예, 상당히 좀 무서운 현재 주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카카오톡 게임에 등장하면서요. 요즘에 팡팡 시리즈가 유행이죠. 예, 애니팡, 캔디팡, 보석팡, 다음에는 단팥팡.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팡 남은 원장님 시리즈 해보셨어요? 저는 한 번 해봤는데요. 네. 예, 손이 생각하고 다르게 움직이더라고요. 예, 보이는 거와 누르는 게 달라져서 좀 상당히 어렵던데요. 일단 좀 최근에 이 팡 게임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다고 보니까 주가도 그에 맞춰가지고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이 지금 최근에 코스피보다 훨씬 더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러한 개인들의 구미를 당길 수 있는 테마들이 계속 연이어 터진다는 것이거든요. 대선의 인물 테마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선의 정책 테마, 그리고 또 컨텐츠 뿐만 아니라 이제 문화 관련한 종목들까지 계속 연이어서 이 코스닥이 주목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현재의 어떤 실적을 가지고 주가를 평가하기보다는 좀 흐름에 같이 타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흐름에 남들이 전부 다 좋다고 생각하고 갈 때는요, 미리 매도할 필요는 없고요. 같이 동참해서 그 흐름에 편승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거든요. 따라서 현재는 위메이드가 고점이 완전히 나타났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따라서 주가가 한번 이렇게 대형 상승이 나타나고 나면 일정 부분 조정은 받겠지만은 현재 조정폭은 그렇게 깊지 않을 것 같고요. 충분히 5일선에서 지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만 원을 종가상으로 하회하지만 않는 대형 음봉이 나오지만 않는다면 일단 며칠 정도 더 두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로는 한 7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10월 중에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사실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사셔서 비중을 줄여라 이런 의견을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목표가를 7만 원까지 볼 수 있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 보십시오. 위메이드 봤습니다. 네, 예. 다음 문자는 또 나우콤인데요. 매수 타이밍을 물어보셨습니다. 최근 연이어 상승하고 있는데요. 소환수 대리님. 네, 나우콤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 드릴 말씀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예,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아까도 위메이드에 대한 뭐 게시판 상담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러한 업종은 게임 업종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관련 업종들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스마트폰 누구나 다 사용하게 되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핸드폰으로 모바일 게임을 이제 즐기는 그러한 시대가 됐다라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사업이 성장하고 수익이 늘고 매출이 성장하는 그러한 환경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누구나 전부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이러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그렇다면 게임주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왔고 이러한 상승이 고평가인가 거품이 많이 생겼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아직까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있는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우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좋은 환경 속에서 게임 업종들이 영업이익률이 게임빌이 저희 나라에서 가장 좋은 회사입니다. 이러한 회사들이 모바일 게임을 만들고 이제 매출이 일어나는데
나우콘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TV라는 뭐 인터넷 방송을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 들어서 이제 게임 업종으로 모바일 게임 쪽으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온라인 게임은 테일즈 러너라는 게임이고 동시 접속자가 30만 명 이상 되면서 국내에서 가장 많은 동시 회원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하반기 10월, 11월에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모바일 게임이 출시가 되는데 사실 컴투스나 게임빌보다 더 많은 수의 게임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겠고요. 매수 타이밍은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바로 사셔도 되고 예. 조금 조정이 오시면 그때 더 추가로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나우콘 매수 타이밍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장황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좋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 성장하는 산업에 투자를 해야 네. 수익을 볼 수 있는데 과거에 봤을 때 현대미포조선이나 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저희가 산업이 성장하는 그쪽에서는 주가가 뭐 100배씩, 200배씩 예. 올랐으니까 앞으로도 성장하는 산업 쪽에서 계속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네.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나우콤을 매수 고려하셨던 분들은 오늘도 역시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시니까요. 참고를 해보십시오. 네.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보겠습니다. 액트가 들어왔는데요. 네. 액트를 4,100원에 10%를 가지고 계십니다. 액트는 오늘 3,500원대 거래가 되는데 지금 자리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요?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네, 예. 결론부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추가 매수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장기적인 전망에뿐만 아니라 지금 단기적으로도요, IT가 계속 조금은 주력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기 민감주,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 IT군들이 굉장히 좀 움직이는 흐름들을 많이 보여왔었거든요. LG 디스플레이나 LG 전자에 납품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최근에 저는 LG 그룹에 대해서는 좀 새로운 희망이 좀 생기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해 드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LG 전자를 굉장히 좀 좋게 보는 사람으로서 액트 또한 그 과거와는 좀 다른 LG 공격적인 투자와 그리고 실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액트 또한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는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모습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종목의 이제 추세적 상승이 나타나다가 여기에서 한번 살짝 뒤집어주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난 이후에 거래량이 이렇게 완전한 어떤 급감을 나타내는 경우에는요, 주가가 단기적으로 악성 매물들이 거의 다 빠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액트는 현재 가격이면 충분히 공략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가격은 다시 한번 4,200~300원 정도에는 저항을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요. 네. 그 정도에서 롤링하는 전략 지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거나 지금 가격대가 좀 낮아져 있어서 사도 되는지를 여쭤보셨는데 사도 된다, 추가 매수 가능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또 방송 보시면서 남은우 원장님이나 또 소환섭 대리님 의견이 또 깨알 같다, 조언이 전문 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별표, 3366-0110번 무료 문자로 저에게 별점 주시면 저희가 또 체크를 해서 나중에 10월 별점왕에 또 합산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가장 뜨거운 종목인데요. DI입니다. 지금 매수를 해도 될까 문의하시는데요. 예. 뭐 매수하시고 싶어도 매수하실 수 없는 종목인데요. 4791 하나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거래 점상 재개가 되고 또 같죠? 다시 예. 하나니까 네. 이 종목 어떻게 매수해도 될까요? 지금 사실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네. 거는 지금은 매수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 타이밍이 아닌 이유가 먼저 DI의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싸이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싸이가 아버지 회사로 갈 수 있다, 이런 루머까지 나오는데 DI라는 회사는 반도체 검사를 하는 장비업체, 검사 장비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이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대요. 네. 제가 그런 뉴스를 읽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시장에 도는 루머니까. 아직 확인되지 않은 확인되지 않은 루머군요. 사실이니까 네. 그런 부분은 주가를 이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예. 일단 현혹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먼저 차트 흐름을 한번 보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별로 이렇게 하루하루 차트를 옮겨 볼 텐데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상승을 하고 있는 중에서는 저희가 만약에 물량을 가지고 있다면 네. 팔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점상으로 갔기 네.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을 하고 계시는 게 유효한 전략입니다. 맞는 전략입니다. 반대로 이제 이미 비슷한 차트의 형태를 보였던 다른 종목들이
앞선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미래산업도 지금도 상당히 오늘도 큰 폭으로 조금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을 텐데요. 예. 바닥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이루어진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으면 저희는 팔면 안 됩니다. 팔지 말고 계속 네. 홀딩을 하고 있다가 주가가 한번 고점에서 매도 거래량이 나오면서 강하게 음봉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날 주가가 빠지면 이날 팔아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차트로 봤을 때는 이 음봉에서 전일 거래량이 나오면서 음봉이 도치가 발생을 했는데 그 다음날 또 빠진다. 그럼 이날 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깨가 올라가는 쪽 어깨가 아니라 반대쪽 어깨에서 저희는 주식을 팔면 뭐 어느 정도 이러한 종목에서도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DI 보유하신 분은 계속 가지고 계셔도 되지만 새로 매수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소환섭 대리님은 초시계 소리 전혀 개의치 않고 하신 말씀 다 하시는군요. 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마이크를 그냥 꺼버릴까요? 그럴까요? 예, 이번에 남은 원장님 종목 드릴게요. 네. 실리콘 웍스가 들어와 있는데요. 네. 실리콘 웍스를 28,600원에 20% 가지고 계시다고 진단해 주십시오. 손절가도 궁금합니다. 5769님께서 문의를 하셨어요. 예, 28,600원이면 현 가격에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실리콘 웍스를 대부분의 어떤 투자자분들을 이렇게 보았을 때 기간이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작년부터 1년째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사신 분도 계시는데 이제는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이 아이폰, 아이패드 관련해가지고 맥북 프로라든지 이런 스마트 디바이스에 대한 부품인데요. 애플과 삼성전자와의 충돌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실리콘 웍스의 어떤 주문량은 좀 늘어날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이폰 5 이후에 이 아이폰의 이제 다각도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인해서 이 애플의 어떤 공격적인 마케팅이 과연 실적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는 본격적으로 이 회사의 실적과 굉장히 좀 매칭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아이폰 5 출시 이후에 일단 실리콘 웍스의 주가는 변동성이 좀 커지는 상승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요, 강력한 보유를 권해드리고 있고요. 다만 항상 주가는 펀더멘탈만 추종을 해서 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심리가 좀 들어가 있는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일정한 가격이 하회하게 되면 손절매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가상으로 27,000원을 하회할 경우에는 손절매를 좀 고려해 보시고요. 예. 그 이외의 경우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추이를 바라보자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리콘 웍스 7469님이 주셨는데 강력하게 홀딩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예. 어떤 종목을 봐드릴까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풍산요. 풍산이요. 풍산이요. 예. 예.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풍산이 24,000원에 10%인데요. 와, 24,000원에 10%요. 수익을 많이 예, 보고 예. 계세요? 네. 예. 언제 사신 거예요? 그게 5월 말경인가 6월 초인가 될 겁니다. 한 굉장히 잘 3, 사셨어요. 4개월 정도 네. 되셨고 비중이 다만 10%신데 어떤 네. 점이 궁금하세요? 거기 더 들고 가도 되는가 어쩌는가 좀 비중을 늘려도 되는가 네. 싶어서 물어보려고요. 약간 수익을 더 보시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크신 것 같아요. 예. 맞으시죠? 먼저 풍산 보기 전에요. 6인의 전문 의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예. 네. 보유 의견 3분 주셨고요. 반등 시 매도 각각 1명, 또 분할 매도 의견도 주셨고요. 종목 교체 의견도 보이는데요. 이 풍산 이 종목을 한번 소환선 대리님께 여쭤볼게요. 매수가가 24,000원이고 비중이 10%, 상만 6,000원도 보였던 풍산이라 더 많은 이익 실현 위해서 보유하자는 의견이 다수인 것 같은데요. 소환섭 대리님, 풍산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네. 얼마 전은 아니고 좀 꽤 됐는데 풍산을 2만 원대 매수를 하면 10배 수익을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의견을 줬던 전문가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맞는 건지 알고 싶네요. 뭐 10배를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이렇게 확언을 하셨으니까 뭐 내부자가 아니고서야 뭐 저는 어떻게 그렇게까지 확언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좋은 기업인지 좀 봐주세요. 예, 회사 자체가 상당히 좋은 기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양쪽 완화가 시작이 되면서 상품 가격이 상당히 상승을 했습니다. 이 풍산에서 일단 주목을 하셔야 할 부분은 전기동 부문, 그리고 방산 부문, 이렇게 두 가지 부분에서 매출이 얼마나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얼마나 커지느냐, 이 부분에 계속해서 주목을 하셔야 될 텐데요.
지금 사업 환경 자체는 일단 우선 전기동 부분에서는 가격대가 지금 양적 완화, 3차 양적 완화가 9월 6일 날 있었죠. 9월 6일 날 있었는데 그 주입니다. 그 다음 주인데 그 다음 주봉상의 흐름입니다. 그 다음 주 모습인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강한 상승을 보였었죠. 9월 6일 이후에 양적 완화, 3차 양적 완화가 있었던 이후에 그렇다면 지금 전기동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네. 1차 양적 완화 때는 가격 상승이 100%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양적 완화가 있었을 때는 유동성이 그만큼 공급이 된다는 의미인데 11% 정도의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9월 6일 이후에 양적 완화가 이루어지면서 전기동 가격은 한 3%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환경으로 봤을 때는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고 풍산 같은 경우에 그러한 부분이 영업이익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34,000원대에서 심리적인 저항선 그리고 뭐 장기 이평선대가 저항선을 이루면서 어느 정도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네. 하지만 연말까지 이제 연말에 방산 부문에서는 정부가 예산을 집행할 때 연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부분이 매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3분기에 있었던 전기동 가격 상승에 으로 인해서 재고 자산의 평가이익 자체는 3분기 이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다음 목표가인 45,000원대까지는 야, 계속해서 홀딩을 하시면서 수익을 계속 극대화하시는 그러한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까지 그냥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좋을까요? 예. 그러니까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뭐 24,000원에 사셨으니까 네. 일단 사실 지금 가격대에서는 뭐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하시고 일정 부분 뭐 수익 실현을 하시는 전략도 괜찮은데 네. 수익 실현을 하지 마시고 차라리 추가 매수를 없이 계속해서 네. 홀딩하는 전략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어머님 수익이 큰 수익 났으면 좋겠는데요. 어머님 예예. 잘 들으셨죠? 예예. 네. 감사합니다. 풍산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주셨는데요. 또 목표가 45,000원까지 잡아주셨는데요. 예예. 연말까지 잘- 가지고 가라고요. 예. 연말까지 한번 뭐 오늘 내일에 주가 오르고 빠지는 거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요. 아 예예. 조금 더 가지고 계시면서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그거 주는 늘리지 말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 갈까요? 예, 예. 시청자님. 네. 예예. 저희가 다음 주에 또 한 번 AS를 해드릴 네. 거예요. 지금 예, 사셔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예. 예, 어떻게 아, 여유가 감사합니다. 되시면 조금 더 담아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주에 또 감사합니다. 뵐게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예. 네. 예. 또 예, 이제 풍산까지 봐드렸습니다. 예, 문자 종목도 보겠습니다. 네. 한국정보공학 매수가가 5,700원에 20%, 단기적으로 목표 알고 싶다고 하시고요. 네. 850 하나님께서 지금 문자 2번이나 보내주셨는데 지금 봐드릴게요. 예. 단기적인 목표가 높게 잡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예. 빨리 빠져나오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요. 한국정보공학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 영역이 대부분이고요. 요즘에 이제 PC 관련 부분에서의 매출이 지금 크게 신장되고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주가가 이제 과거 이제 안철수 테마로 불려지면서 또 상당히 좀 주가가 좀 많이 출렁이는 일련의 흐름들이 나타났었고요. 지금은 출렁이는 3단계에 지금 진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빠져나올 타이밍이 아닌가.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굉장히 끼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끼가 있나요? 이 보시면은요, 과거에 엄청난 수익이 났던 종목이거든요. 과거 보시면 69,720원이니까 지금 그 10분의 1 정도의 가격이 와 있고요. 과거 이때 2000년대 초반인데요. 이때의 거래량보다 지금 더 많은 거래량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의 변동성과 탄력, 단기적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내기 위한 목적을 가진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와 있다. 소위 말하면 뭐 매집 세력이다. 이렇게 칭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충분한 또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또 통상 한 번에 큰 시세를 내는 게 또 일반적인 주가의 흐름이었으니까요. 예. 이 종목도 사실은 한 번에 큰 수익은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현재는 두 번에 걸쳐서 터치.
지지하는 부분들을 보였기 때문에 세 번째는 좀 붕괴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6,000원을 좀 넘어서는 6,100원, 200원 정도만 돼도요. 짧게 끊어치고 나와서 다시 한번 재매수 타임을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정보공학 단기 전망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짧게 치고 가는 게 일단 단기로는 맞겠다는 말씀이십니다. 매수가 정도 왔을 때 파시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종목 볼까요? 예. 우리들 제약입니다. 3486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2,700원의 비중이 10%, 다소 높은 매수가인데요. 파시고 싶은 것 같아요. 매도가 네. 궁금하다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2,700원이요? 2,700원 말씀이세요? 예, 지금 약간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요. 네.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대선 관련 정치 인맥주라고 해서 가장 뭐 유명한 테마 중에 문재인 후보의 인맥 관련주다 해서 가장 유명한 테마로 이렇게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런 종목들은 사실 뭐 기업의 가치와 관계없이 뭐 수급에 의해서 이렇게 뭐 주포, 소위 얘기한 주포라고 얘기하죠.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래량으로 봤을 때 이날 2월 10일이죠. 2월 10일 날 거래량이 1억 3천주가 나왔습니다. 이때가 유상증자를 발표한 날인데요. 그렇다면 이 1억 3천주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유상증자를 받고 아직까지 그러한 거래량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뭐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이때 3,570원까지 갔다가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나는 이러한 상황이 왔어도 아직까지 그만한 거래량은 나오지 않고 뭐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직까지는 이 테마가 끝나지 않았다. 계속해서 한 번 더 위로 쏘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매수 단가가 2,700원대로 조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서 만약에 이제 대선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게 된다면 네. 이 종목이 정말 더 크게 성장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으신데 네. 사실 그게 아니라 과거의 정치 테마주로 봤을 때 대선을 앞두고 이미 폭락을 해버리고 이전 수준으로 주가가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너무 큰 욕심은 부리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 수익을 보시면 익절을 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제약 2,700원 매수가 근처에 올라오면 매도하시는 게 낫겠네요. 예, 비중을 축소하시고 네. 예, 나머지 부분만 조금 수익 보시고 다시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서 삭제하시는 게 주식 투자하는 데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자, GS건설 볼 텐데 네. 오늘 GS건설 두 분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매수가가 비슷하니까 진단하는데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요. 네. GS건설 82,000원에 50% 가지신 분 9787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네. 또 한 분께서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GS건설을 81,000원에 이분께서는 비중이 10%십니다. 네. 지금 7만 원대 주가가 내려와 있어서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비중 차이가 봐주십시오. 있네요. 예. 예, 좀 건설주들이 가야 될 자리가 좀 상당히 좀 크고요. 그렇지만 시간도 상당히 좀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극동건설의 보도도 나왔고요. 예. 그리고 상위 뭐 30개 업체 중에서 5개 업체 중에 한 업체는 전부 다 자본 잠식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뉴스까지 나왔고요. 또 하나 이 굵직한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이 4대강 담합 문제도 좀 거쳐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악재가 좀 아직은 완전히 노출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상승 흐름들 좀 둔화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건설주들의 상승을 하기 위한 이제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중동의 본격적인 어떤 그 투자가 가속화돼야 되는데 다시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는 부분이 다시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좀 또다시 이 건설주들의 상승에 발목을 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때요. 단기적으로 좀 다른 종목군들 중에서 일단 투자 대상을 좀 골라보는 게 낫지 않을까. 따라서 매수하신 가격은 정도만 온다면 충분히 또 매도로 대응을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은요, 현재 가격은 일단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증시 자체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미국 증시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동반적으로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85,000원까지는 85,000원을 넘어가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8만 원에서 8만 한 2, 3천 원 정도 선에서 일단 현금화를 하신 이후에 다른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지금 손절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지금은 네, 반등 알겠습니다. 타이밍이죠. 예, GS건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매수가까지 올 수 있겠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네,
다음 종목 제닉입니다. 매수가 58,465원이고요. 비중이 60%신데 3만 원대부터 매수하셨다고 하십니다. 예. 목표가가 궁금하다 하시는데요. 소환수 대리님. 예. 아마 제닉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일 것 같아요. 그러시겠죠? 아, 저도 사용은 안 해봤는데 네. 예,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예, 제닉에 대해서 뭐 지금 주식을 보유를 하고 계시니까 네. 잘 아실 텐데요. 예. 매도 타이밍이 지금 궁금하신 상황이십니다. 그래서 먼저 비슷한 상황에 있는 기업을 한번 소개를 드리고 제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에이블 CNC라는 회사인데요. 저가형 화장품 미샤라는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냐? 엄청 올랐죠. 긴 호흡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57,000원대에 있을 때부터 봤을 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은 네.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를 계속해서 이렇게 봤을 때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상승하고 조정을 받고 상승하고 조정을 받고 상승하는 정배열의 이러한 형태를 보이는데, 이러한 이유가 중국에서 지금 화장품을 안 쓰던 사람들이 화장품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많은 인구가. 그리고 그쪽에서 화장품을 매출이 잘 일어나니까 매년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해내는 예상치의 실적보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주가는 이렇게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닉 같은 경우에도 지금 7월에 원래 중국에서 이제 홈쇼핑 동방 CJ라는 그 최대로 큰 홈쇼핑에서 그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그게 약간 연기되면서 주가가 조금 안 좋은 흐름을 조정을 보이다가 이제 성공적인 판매가 이루어졌다라는 소식에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닉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히트가 나고 매출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주가는 저희가 고점을 예측할 수 없는 계속된 서프라이즈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매도해야 할 시점은 이제 경쟁사에서 강력한 경쟁 제품이 나왔을 때, 그때가 아마 저희가 그러한 소식이 들릴 때가 비중을 축소해야 할 그러한 시기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제닉 52주 최고가 7만 100원 좀 참고하면 좋을까요? 물론 전 주식이라는 게 네. 정고점 부분에 오면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생깁니다. 네. 왜냐하면 이쪽에 있으면 그동안 주가를 이 가격대에서 샀던 사람들이 본전이 오니까 파는 네. 것도 있고, 저항대가 형성이 되는 그러한 심리적 저항선이 되게 되는데요. 그쪽 부분에서 흔들리시지 마시고 조금 더 홀딩 하시는 전략이 뭐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제닉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긍정적인 의견 주셨네요. 예. 네. 자, 이번에는요, 지난주에 상담 받았던 종목들, 시청자 만족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주 후회를 시작합니다. 예, 지난주 남은호 원장님 어떤 종목 상담을 도와주셨었는지 종목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지난주에 전화로 연결이 됐던 종목인데요. 한전기술입니다. 당시 시청자께서 매수가 77,000원에 70% 갖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비중이 네. 이렇게 늘어난 건 역시 추가 매수를 통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셨고요. 남은호 원장께서는 현 주가는 정확히 바닥이고 이제는 매수가까지 점차적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었거든요. 과연 들고 계실지 시청자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시청자님 연휴는 잘 보내셨어요? 예, 예, 잘 보냈어요. 예. 어떻게 한전 기술 계속 들고 계신가요? 예, 예. 예. 네. 우리 시청자께서 사신 가격대 10월에 도달할 수 있겠다는 의견을 주셨었거든요. 예, 예, 예. 예, 의견이 변함이 없는 건지 다시 한번 통화를 해보십시오. 예,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더 사셨습니까? 예? 더 매수를 많이 하셨어요? 예, 예.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예. 지금 비중이 얼마나 되세요, 그럼? 70% 지금. 70%요. 지난주나 똑같군요. 예. 예. 잘 하셨습니다. 일단 오늘 주식 그 흐름요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오고 있죠. 이제부터 이제 그 반등이 나오는 시점 같고요. 예. 큰 외적 충격이 잘 없는 종목이거든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추세선상 지난주에도 설명해 드릴 때 7만 원 위에서 돌아서 나가는 종목이고, 1차 목표치는 77,800원, 78,0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요. 이제부터 그 정도 가격까지는요 좀 빠른 시일 내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지금 더 추가 매수해도 됩니까? 지금 70%인데 얼마나 더 매수를 하시려고요? 현금이 좀 많으신가 봐요, 시청자님. 70%에 미수, 신용 이런 건 절대 안 되고요. 예. 아, 그런 건 안 하고요. 네, 70%면 지금도 좀 많은 편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더 이상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네. 예. 우리의 목적은 단기적으로 77,800원에 매도를 하는 게 목적이지, 장기적으로 계속 가져갈 건 아니거든요. 예, 예. 롤링을 해줘,
된다 말씀해 드렸었거든요, 지난주에. 그래서 예, 예. 7만 7, 8천 원 오면 한번 매도를 하고요. 아, 7, 8천 원에 오면은. 그렇죠. 그때 매도를 한번 해주고요. 예, 예. 다른 데서 조금 이렇게 수익을 좀 본 다음에 또 이제 연말 정도에 또 좋은 매수 타이밍이 도래했을 때 매수를 하면 내년에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 그러면은 7만 한 7, 8천 원 왔다가 또 도로 또 내려갈 수도 있다는 예, 말씀이죠? 있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예, 예. 예, 일단은 시청자님께서 사셨던 그 가격 왔을 때 잘라내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때 예, 욕심 예. 생긴다고 더 들고 더 가지 담지 마시고요. 마시고요. 예. 아, 예, 예. 네. 예. 이렇게 해서 오늘도 상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종목 네, 발표. 다음 종목은 소환섭 대리님께서 해주셨던 지난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종목은 네, 모나리자였어요. 모나리자고요. 예. 매수가 55,280원에 비중이 50%. 소환섭 대리님 의견은 비중을 축소해보자 이렇게 하셨는데요. 한번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잘 지내셨어요? 예. 어떻게 네. 모나리자 어떻게 그래서 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네. 매도를 해도 되려는가 싶어가지고 한번 여쭤보려고요. 모나리자 아직 들고 계세요? 예. 아직 들고 계시고요. 예. 그렇다면 오늘 5,44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소환섭 대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한 번 더 AS 해주시죠. 일단은 수익권 내 계세요. 예, 네. 일단 지난주에 제가 상담을 드렸었는데요. 네. 지난주가 9월 28일, 네. 9월 28일 금요일이었죠? 예, 이쪽이었습니다. 이 자리였었는데 똑같습니다. 일단 비중 축소고 네. 예, 비중을 축소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맞는 건지. 근데 사실 제가 비중을 축소하라는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주식을 이제 처음 하시는 거고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매매에 대해서 경험이 많이 없으시니까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는 비중을 축소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일단 이 종목을 한번 보면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횡보를 한 이후에 강한 거래량을 동반을 하고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승이 있은 이후에 거래량을 줄이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이렇게 주가가 반등을 주는 그러한 흐름인데요. 아직까지 거래량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예. 그때 거래량이 나올 때 그때 매도를 하시면 상당히 좋은 매매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모나리자는 예. 지난주랑 또 의견 똑같으세요. 비중 축소랑 의견 주셨는데요. 아, 예, 네, 또 이번에 고맙습니다. 또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예, 파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요. 일주 후에 네. AS까지 받아봤습니다. 오늘 종목 퀵 서비스를 함께 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는 중앙경제연구원 남은호 원장, 하나증권 안성지점의 소환섭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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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분기 중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삼성전자는 3분기 영업이익이 8조 1천억 원, 매출은 52조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에 매출 47조 6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으나 이번 분기에 이보다 9.24% 증가한 매출을 기록하며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영업이익도 지난 분기보다 20% 이상 늘어 사상 최대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호조는 휴대전화 부문의 매출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애플과의 특허 침해 소송 등 악재가 있었지만 갤럭시 S3 등 신제품의 판매 실적이 좋아 IT 모바일 부분에서 4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늘어나지만 관광 수지는 적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8월 관광 수지는 2억 3,500만 달러로 적자를 기록하며 올해 누적 적자가 7억 3,600만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연간 관광 수지는 2000년 이후 매년 적자를 이어오고 있으나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관광 수지가 올해 12년 만에 흑자로 돌아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흑자 전환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적자가 계속되는 것은 내국인의 외국 여행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8월까지 외국으로 나간 한국인 관광객은 923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6.7% 늘었고 관광 지출도 103억 4천만 달러로 0.3% 증가했습니다. 다만 관광업계에서는 중국 국경절 특수가 있는 9월과 10월에는 관광 수지 적자 폭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보유액이 5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외국인의 주식 채권 보유액은 494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월말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주식 보유액은 406조 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31.8%에 달해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미국 보유액이 161조 원으로 외국인 전체의 39.7%를 차지했고 유럽계 자금은 124조 원 수준으로 30.6%였습니다. 채권 보유액은 88조 3천억 원으로 전체 상장 채권의 7.0%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채권 역시 미국이 가장 많은 16조 6천억 원을 보유해 외국인 전체의 18.8%를 차지했고 룩셈부르크 14조 3천억 원, 중국 11조 2천억 원 순이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보유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유럽중앙은행의 국채 매입과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조치로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해진 데다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상향 조정되며 투자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전력의 소액 주주들이 전기료 인상과 관련해 정부와 김상수 전 한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2부는 5일 최모 씨 등 28명이 전기료를 인상하지 못하게 해 주주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 씨 등 14명이 같은 취지로 김상수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소송도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전 소액 주주들은 정부가 한전의 전기요금 원가로 이하로 묵도록 해 회사에 손실을 안겨 주주들의 이익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7조 2천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올해 1월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예, 샘플러스에서 투자전략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인데요. 오후 2시부터 삼성일 문화센터 7층에서 샘플러스의 재갈공명 전문위원께서 강연회를 주최하신다고 하는데요. 네. 주제는 2012년 4분기 증시 대전망입니다. 시간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매일 이 시간 종목회익 서비스는 여러분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무료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종목 많은 신청 부탁드릴게요. 또 주말 동안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예, 지금 현재 11시 45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네. 코스피는 2000선 언저리에 있고요. 코스닥은 나흘째 오르면서 534선에서 움직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종목 고맙습니다. 종목 퀵 서비스. 퀵 서비스.